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휴대폰 성지, 온오프라인 최저가. 오늘은 이 성지에 대한 비밀, 그리고 성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호갱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 성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지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다른 곳들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휴대폰 성지는 어떤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개통이 가능한 걸까요? 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판매 구조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 대를 팔면 일정 금액의 판매 수수료를 남기고 이 나머지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서 할인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성지라는 곳에서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구매자에게 상당히 많은 할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지겠고요. 자, 구매자도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3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이 한 20만 원이 나온다고 치고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60만 원이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중간 판매자는 여기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떼어주고 최소한의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한 5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약 70만 원의 할인을 받아서 아이폰 13을 구매자는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폰 13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의 최신형 아이폰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최소한으로 남기는 대신 여러 사람들에게 파는 박리담의 형식의 운영이 되는 곳이 바로 성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지의 탄생 배경에는 바로 단통법이 있는데요. 뉴스나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과도한 경쟁의 방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동등한 구매 관리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추가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할인을 지원해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나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 가서 할부원금 20만 원에 샀는데 누구는 50만 원에 사고 누구는 10만 원에 샀네? 자, 이렇게 판매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나온 게 바로 단통법인데,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봐왔던 결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성지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더 복잡한 루트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보조금이 제한된 것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남들보다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성지라는 곳은 일반적인 판매점들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휴대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지에서 휴대폰을 살 때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개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휴대폰 시세라는 게 앞에 말씀드린 통신사 판매 수수료나 공시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매시 또 매초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개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5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이 성지에서 방문을 했는데 5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서 개통을 하려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면 오늘은 20만 원이었다가 내일은 40만 원이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 정책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통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업계에서는 안정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늦게 됐다고 사기를 당했거나 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개통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여유를 두시고 안정화가 되었을 때 성지에서 휴대폰 사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지에서 휴대폰을 개통을 하실 때 현금을 미리 내고서 개통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추가금을 내고 당장 개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이 성지를 찾아서 구매를 하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개통을 좀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지에서 개통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통신사에서 오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자에는 개통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본인이 개통했을 당시에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할부원금하고 동일한지, 그리고
요금제가 같은지, 또 부가 서비스 가입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하실 점은 페이백입니다. 만약에 위약금을 물어주는 형태의 페이백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거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진짜 악질이지만 나중에 페이백 해준다고 해놓고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되도록이면 페이백보다는 휴대폰 기기값에서 할부 원금을 빼주는 형태로 구매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드리고 싶네요. 자, 사실 이 성지에서 휴대폰을 사는 거라면 공부를 꽤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지에서는 대화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자, 기록이 남으면 왜 안 되냐?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통법에 걸리게 되면 이 영업점에서 제재를 당하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잘 하지 않고 각 성지마다 뭐 계산기로 이렇게 보여준 데도 있고요. 뭐 종이 색깔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약정, 공시지원, 그리고 선택약정, 뭐 추가 지원금, 뭐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신다면 당연히 구매하시는데 불편함을 겪으시겠죠. 또 진짜로 내가 싸게 휴대폰을 제공하는 성지가 아니라 고객을 노리는 성지에 갔다면 이런 잘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이용을 당해서 말도 안 되는 뭐 48개월 할부 개통, 또 뭐 부가 서비스를 막 이빠이 엄청 많이 가입을 하신다거나 또 핸드폰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는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통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통법이라는 이 악법이 있는 이상 휴대폰을 싸게 사시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언젠가는 모두가 휴대폰을 좀 공평하고 또 싸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웠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